한 번은 어디 이제 강연을 갔더니 젊은 학생이 선생님 책을 읽으니까 즐겁다고 그랬는데 어떤 때가 제일 즐거우냐 이게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즐겁다.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뜨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불안이에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갖는 기본적인 불안이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좀 다스릴 수 있는가? 올 때 오더라도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좀 재밌게 살아볼 일이 없겠는가?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90세 반열에 오릅니다. 졸업하고 50주년이 돼가지고 우리 동기생들끼리 전부 모여가지고 미국 놀러 가자 그래. 그랬더니 그때 아픈 친구들도 있고 비행기를 그렇게 오래 탈 처지가 못 되니까 어디 가까운 데 가서 우리 만나서 얘기하고 노는 게 중요한 거지 구경하러 다닐 것이 못 된다. 이렇게 합의가 돼서 제주도에 갔어요. 마침 일요일이 끼어져. 종교 믿는 애들은 이제 교회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나는 따로 종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호텔 로비에 남아있는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옛날 얘기하고 놀았어요. 노는데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성당에 간 친구들이 막 화가 나서 돌아왔어. 그 왜 그러냐고 그랬지. 성당에 갔더니 신부님이 처음 보는 얼굴이잖아. 신도가 아니니까. 중국에서 오셨습니까? 이래 물었어. 중국 관광객이 많으니까 때로 이렇게 모여.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50주년을 해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참 오래도 사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오래도 살았다니. 그러면 진작 죽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인가? 친구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달랬어요. 그 말이 맞다. 신부님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한 거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해방이 됐으니까 내가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는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방공호에 숨는 거, 수류탄 던지는 거, 대창으로 허수아비 찌르는 거, 뭐 이런 거. 그런데 들어보셔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있어요.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가는 연료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 가가지고 미국 함대가 있으면 함대에 들어박아서 잡혀가는 거예요. 그걸 몇 살 때 뽑냐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뽑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잔인한 일이죠. 그때 우리는 4학년이었어. 1년 차이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오래도 사셨습니다 하는 근거가 되느냐고요. 북한이 우리를 침략해가지고 내려온 게 1950년입니다. 1950년 때 우리는 몇 학년이냐?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때도 징집해가는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낙동강까지 막 밀려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막 그런 기로에 있었어. 그럴 때는 이제 병력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길에 가는 사람 헌병들이 붙들고 신분증 보고 생년월일 보고 나이가 되면 그 자리에서 입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도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헌병들이 밤에 잠자는 가택수색을 해요.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청년이 일어나면 또 생년월일이고. 나도 몇 번 잡혀갔어요. 키가 커가지고 그때 남보다 키가 좀 컸어. 가면 이제 생년월일 보면 이제 한 해가 모자라거든. 그때는 6학년까지 있어서 3학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4학년부터 징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때문에 6.25 사변을 비껴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연령이 돼서는 다 갔지만 그때는 전쟁이 끝나고 이제 간 거니까. 그거는 다행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4.19, 5.16 뭐 이런 격동기를 겪으면서도 별 탈 없이 이렇게 지내봤으니까 신부님이 하신 말씀은 참 그런 걸 용하게도 행운스럽게 피해서 오래도 사셨습니다. 그런 덕담인 거지. 신부님이 우리를 처음 보는데 악담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이지. 제가 그런 논리를 세워서 설득을 했어요. 그건 아마 사실일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한 번은 어디 이제 강연을 갔더니 젊은 학생이 일어나서 선생님 책을 읽으니까 즐겁다고 그랬는데 어떤 때가 제일 즐거우냐 이게요. 그래서 내가 말을 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즐겁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해를 못해요. 아침에 뭐 누구든지 다 눈 뜨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건 내가 설명할 도리가 있나요? 내 나이만큼 되면 실감할 것이다. 그건 사실이에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뜨고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불안이에요. 나이가 죽음에 가깝게 있잖아요.
젊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그걸 달래느라고 오늘은 어디 가서 내 강연을 하면 이런 대답을 해줘야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오는 동안은 즐거웠어요. 불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어떻게 희석하고 좀 누르고 기다리게 만드는가 이것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우선 나한테 닥친 게 겁이 나잖아요. 죽음이라는 걸 겁나는 일이에요. 금년 초에 마취를 하는 그 수술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나이 들어서 받으니까 그런지 뻔히 아는 병인데도 말이지 그과에 돌려가지고 다 새로 검사했어요. 이 나이에 마취를 이길 만한 그게 되는가 안 되는가 뭐 그거 검사하는 것 같아요. 수술해서 좋다 이런 판단이 나서 처음으로 내가 죽음이라는 생각을 가깝게 내가 생각을 했어요.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멀리 놓고 생각을 해요. 환자가 죽어나가는 것. 가족이 누가 죽어나가든지 간에 그건 조금 멀리 이렇게 두고 봤는데 내가 지금 수술을 받는다고 누워있으면 잘못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게 나한테 닥친 거니까 내일 수술인데 오늘 불안하더라고. 이 불안을 어떻게 잠재워야 되는데 딱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죽고 싶은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잠자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 대단히 좋은 말이잖아요. 잠자는 거는 의식 상태에서 점점 무의식 상태로 가가지고 의식을 거의 잃어버리고 잠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거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딱 깨달았어요. 수술을 받다가 안 깨어나도 행복하고 그거는 이미 많은 노인들이 원했던 행복이니까. 그래도 수술이 잘 돼가지고 마취해서 깨어난다면 그래도 얼마간 더 살다가 오라 하는 거니까 그것 또한 기쁜 일이고 그러니까 죽어도 좋은 일이고 살아도 좋은 일이고 아무거나도 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이제 준비를 이래 하고 하는데 마취과 의사가 들었어요. 내 옆에 이래 앉더니 귀에다 대고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제자예요. 제자가 커가지고 이제 마취과 교수가 된 거예요. 그게 난 또 너무 믿어온 거예요. 막연하게 믿어온 거예요. 내 제자면 당연히 나한테 잘해주겠지. 어이구 반가워 이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걱정 마세요. 내가 최고로 마취를 잘해드리겠습니다. 안심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 걱정 안 해. 자네가 해준다는데 내가 뭐 걱정할 게 뭐. 그 얘기를 딱 끝이고 그 다음에 또 소리가 들려요. 눈 떠보세요. 눈 떴어요. 눈 감으세요. 또 감았어요. 됐습니다. 병실로 옮깁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술도 안 해놓고. 마취과 선생님이 잘해주겠다는 거기서부터 마취된 상태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 뜨세요 하는 걸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가서 되겠나 안 되겠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새까만 가운데 거는 없어지고 마취 잘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이 눈 뜨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 죽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렇다면 죽음을 겁낼 필요는 없어. 죽음 자체를 겁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 생각이 그래요. 그러나 뭐가 겁이 나느냐?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겁이 나요. 고통스러운 거 많잖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견디는가 하는 것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 노인이 되면 모든 감각기관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을 부모로 모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노인이 조만한 말 한마디에도 상당히 예민해진다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예민해지는 건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불안해하는 사람한테 더 불안할 소리를 하시지 말고 그래도 좀 덕담으로 먼저 보기보다는 얼굴이 훨씬 혈색도 좋다 이래버리면 그것이 설령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불안해하는 어른들이 자기의 불안을 이렇게 좀 주저앉히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노인이 예민해지는 거는 자기 신체에 관한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 죽음에 관한 그게 대한 불안이에요.
그것만 잘 극복할 수 있다면 노년은 뭐 그렇게 두려워할 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너무 큰 문제잖아요. 다른 것은 한번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면 되는 건데 죽음이라는 건 한번 가버리면 그와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에는 놓여 있지를 않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에 떠나는 거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의 근원은 신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인이 예민해지는 거는 신체에 관한 것, 죽음에 관한 것. 그것을 젊은 분들이 조금 유의해 주시면 노인이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죽음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아티클을 읽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인 불안이라는 거예요. 어린애도 죽음에 대한 불안은 있다고 그럽니다. 그 노인보다 적은 거는 살 날이 더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람이면 누구든지 갖는 기본적인 불안이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자, 이런 걸 너무 예민하게 어릴 때부터 죽음 이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병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걸 파고들어서 철학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그래도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그거는 각자의 몫이에요. 누가 이것이 반드시 뭐 옳다, 이것이 그러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 그것이 다를 뿐인 거지. 모든 생명체는 다 나면 죽음에 이르잖아요. 생명체뿐 아니라 물체도 있으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만물은 다 생성이 된다면 멸하는 것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젊을 때는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생활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거 해결하기가 바쁜데 그거까지 생각할 그게 있겠나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병이 나는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어떤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요새 같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는 하지만은 그것을 더 깊이 파고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 나름대로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좀 다스릴 수 있는가? 기왕 오는 거, 올 때 오더라도 그거 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걱정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좀 재밌게 살아볼 일이 없겠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즐겨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각기 달라요. 근데 나는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원하면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든지 뭐 그런 내가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합해보면 내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해 오시면서 즐겨서 사용하셨던 단어들을 한번 기합을 해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성격의 한 단면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단면을 바탕으로 해서 죽음의 불안을 달래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건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런 자산을 가지고 순간순간 찰나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좀 주저앉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보고 나이 들어가지고 젊을 때보다 더 부지런하다고 그래. 책도 많이 써내지 원고도 많이 써요. 이런 데 와서 강의도 많이 해요. 이러니까 남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아, 노익장이다. 천만의 말씀. 노익장은 그냥 뭐 가진 병이 몇 가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하는가? 그게 초조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가졌던 죽음에 대한 불안을 조금이라도 새길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제일 괴로운 거는 일요일이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데 내 혼자 앉아가지고 상상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상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죽음이에요. 그걸 물리치자면은 내가 안간힘을 써야 돼. 그러니까 안간힘을 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나한테는 글 쓰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제 이 얘기 해보는 거야. 이런 거 하는 동안은 내가 굉장히 즐거워요. 즐겁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밀려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 뿐인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죽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순화시킬 수 있는 내 행동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선택하셔야 될 일이지 내가 이렇게 해보세요 한다고 그게 성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나이가 자꾸 더 들어서 그런지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우울한 얘기가 더 많지. 좀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사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분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거는 나하고는 또 멀다고 떼내버려요. 자,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내가 아는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부엄이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이걸 이길 도리가 없어. 전에는 그런 일이 있어도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 나이가 되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권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한테는 권해놓고 내한테는 이래 생각하니까, 그래, 내 마음에 한번 졸라보자. 뭘 가지고 졸를까? 웃음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우리 정신과에서는 웃음 치료라는 말이 있어요. 웃겨가지고 치료한다, 그 얘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 아직 뭐 이제 정설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은, 웃으면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엔돌핀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그건 즐거움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겨놓으면 이제 그런 게 또 분비가 되질 수 있으니까 조금은 이렇게 덮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웃겨보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웃길까? 유머를 쳐. 그래서 요새 내가 눈은 안 보이지만 나를 도와주는 이제 복지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제 유머 같은 걸 찾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 유머를 내가 읽으면은 활짝 웃는데, 그렇게 활짝 웃을 만한 유머가 없어요. 그건 내가 더 우울해졌다는 뜻이지. 그냥 이걸 듣고만 할 게 아니라 글을 쓰자. 몇 개나 쓰면 이 우울이 좀 주저앉는가, 그것도 한번 가늠해 볼 겸.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유머를 찾아가지고 내가 글을 썼는데 한 지금 20몇 개 썼어요. 그런데도 원상대로 안 돌아가. 왜 안 돌아가느냐 생각하니까, 원상대로 돌아갈 때쯤 되면 또 다른 소식이 들어. 그걸 극복할 만하면 또 다른 소식이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노인한테는 희로애락이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안 알리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안 알리는 경우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안 들으면 안 슬프니까. 그래도 이제 집에 한 집에서 하니까 어디로 들어오더라도 나한테 들어오니까 이제 그게 원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뿐인 거지, 돌아가긴 돌아가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유머 찾아가서 인터넷 검색을 내가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나가 이사니까 슈바이처, 그분에 대한 일화들이 또 많더라고요. 어릴 때 그 부자로 살았나 봐. 그리고 싸움도 잘했나 봐. 그래서 누구하고 이제 싸움을 했는데 때를 눕혀서, 그래서 땅에 누운 그런 배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이제 얼굴을 이렇게 막 가격하려고 말이지. 이러니까 밑에서 깔린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야, 내가 너만큼 부자라서 고기만 몇 점 먹어도 니한테 이렇게 맞지는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데 주먹이 가다가 멈춘 거예요. 자기가 써놓은 그 얘기해 놓은 게 있어, 거기에.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오지로 가는데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 그거는 유머이기도 하지만은 그 뒤에 숨은 뜻이라는 게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게 참 많잖아요. 한 사람의 평생 진로를 그 오지에 가서 봉사하도록 만들어주는, 물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것을 들은 슈바이처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평생을 행동하고 살았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써가면서 내 경험에 그와 비슷한 걸 또 뭐 이제 갖다 붙이고, 이제 그 재미로 조금씩 죽음의 불안으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애는 쓰고 있어요. 애는 쓰고 있는데 그거는 없앨 수는 없어요. 희석할 수는 있지만은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좀 더 건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것을 잘 활용하면 생산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철학자들이 사유하는 거예요. 죽음이 도대체 뭔가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이론도 나오고 그런 좋은 말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죽음 자체는 겁낼 거 없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뭐 겁낼 거 어디 있어. 과정이 겁이 나는데, 그 겁이 나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총동원해서 대응할 수 있다면 그 찰나찰나 순간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정으로부터. 그래서 그런 노력은 하면서 살면은 그게 모이면 또 큰 재미가 안 되겠어요? 그냥 두렵다고 두누가지고 두려워, 겁나, 그리고 울고만 있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올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긴 시간 저희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그런 불안들도 좀 잠재울 수 있고 순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을 모아놓으면 큰 게 되는 거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조그마한 얘기를 해드리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내가 하고 싶은 한 말씀이 있다면은 말은 참 많아요. 뭐 몇 시간 하라고 그래도 내 경험이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꼭 한 가지만 얘기하라 이런다면은 나는 분수대로 살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우리가 분수라는 말은 잘못 들으면 비하하는 말로 들리기도 해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고상하게 얘기한다면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는 자기 자신을 알아라. 이런 말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분수예요. 재밌는 얘기는 소크라테스가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물었대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선생님을 얼마나 압니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대답은 놀랍게도 모른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자기도 모르면서 왜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알려고 그만큼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또 참 재밌어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얘기. 이제 뭐 그런 얘기까지 내가 이제 얽어가지고 분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라 그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알고 과장하지 않고 예를 들면 나는 요만한데 이만큼 부풀려서 남한테 보인다든지 나는 요만한데 이거보다 축소해가지고 뭐 겸손한 채 감춘다든지 그러시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을 정직하게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분수를 지킬 수 있다면은 그것이 일생을 살아도 후회되지 않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여러분들로부터 배우고 받아가는 그런 점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한테는 대단히 즐거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그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